지난 3일 화재 진압 중 방화복이 녹아내려 소방대원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방화복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골 유치원들은 입학할 아이들이 점차 줄면서 개원 기준인 3명을 넘지 못해 몇 년씩 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구시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졸업식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영호남 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목포 지역 관광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한겨울처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칼바람과 함께 하루 종일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입춘이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주말 새 무척 추워졌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도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 안동 등에는 한파경보가, 또 대구와 상주, 구미 등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가 영하 9도, 안동 영하 11도 등 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 역시 영하권에 머물면서 오늘 하루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날씨가 연일 무척 건조합니다. 요즘 들어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 중반까지 강력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3일 저녁 모텔 화재를 진화하던 소방대원이 갑자기 자신을 덮친 화염을 피해서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큰 화상은 아니지만 이 같은 일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 우려하는데요. 방화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곳은 대구 시내 한 모텔. 투숙객 가운데 10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4층 객실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45살 이모 소방대원이 등에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객실에서 갑자기 화염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화염이 들이쳤습니다. 그 화염이 들이치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이제 자세를 낮추면서 뒤를 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방대원이 화염이 덮친 객실을 탈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 남짓. 이 짧은 시간 동안 방화복 뒷부분 일부가 녹아내렸고 자신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화복이 녹아내리고 소방대원이 화상을 입는 것은 흔한 일일까? 지금까지 저는 한 4, 5천 번 정도 화재 출동 경험이 있습니다. 헬멧이 지금 녹은 경우는 있지만은 저 방화복 옷까지 이래 지금 그 탄화 장애가 훼손된 거는 처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소방대원이 착용한 방화복은 2년 4개월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방화복이 아니었다면 소방대원은 더 큰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반복될 비슷한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소방대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그 방화복을 그 소방관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고요. 방화복 관리 측면에서 특히 그 세탁을 할 때 그 방화복의 성능이 그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해내는 소방대원들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방화복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화입니다. 국공립 로또라고 불릴 만큼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하지만 산간벽지의 시골 유치원들은 오히려 입학할 아이들이 없어서 몇 년씩 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농촌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분교. 병설 유치원 교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저학년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비 원화수가 개원 기준인 3명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명,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1명인 상태에서 개원하기는 이게. 이 지역엔 4년째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는데 내년에도 입학할 아이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올해 휴원하는 도내 공립병설 유치원 수는 문경과 의성 각 2곳, 상주 1곳 등 모두 19곳에 달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산 등 도내 5곳이 휴원하고 2곳은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주로 읍면 단위에 있는 시골 유치원들로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특히 만 49세 이하 가임 여성 비율이 극히 낮아 저출산 문제가 도시보다 심각합니다. 실제 지난 4년간 경북의 취원 대상 아동 수는 6만 7천 명 안팎, 실제 취원화 수는 4만 명 안팎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지만 도심에 집중되다 보니 휴원하는 시골 유치원 수는 매년 1.5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9분쯤 경북 구미시 황상동 한 알루미늄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495제곱미터와 가공 설비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공장은 작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고 옆 공장 근로자가 1층 창문 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호남에서 제1야당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방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의당이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은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광주시당 대변인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채 대변인은 노동이 당당한 청년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젊은 표심을 적극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빛거울에서 가장 빛나야 할 존재인 청년들에게 무채색 미래가 아니라 청춘의 빛깔을 돌려주기 위해서 출마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에서는 첫 번째인 출마 선언에 이정미 대표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이 호남에서 제1야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분당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 대신에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총선 광주 시민의 정치적 선택은 틀리지 않았는데 신중히 골라 잡은 도구가 알고 보니 불량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도구를 새 도구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3인이나 4인 선거구를 늘리면 정의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호남의 정치 지형이 달라지고 선거구 개편 가능성이 생기면서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 정당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인물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내놓아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목표 지역의 관광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표시는 장밋빛 성공을 기대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김양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앞바다를 운행하는 해상 케이블카. 차가운 해풍이 부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하늘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특히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등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가 됐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공사 현장입니다. 모든 자재를 공중으로 운반할 수 있는 임시 삭도가 설치됐고 메인타워 공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종연장 3.23km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세계 승강장에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저희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해상 구간 0.82km, 육상 구간 2.4km, 국내 최장 케이블카 공사로서 현재 공정률 25% 진척되고 있습니다. 유달산과 다도의 도심을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등 목포 관광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30여 곳에 달하지만 성공을 거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목포시는 고화도 해변에 데크를 설치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체류형 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고화도와 목포대교, 대만동을 연결하는
바다 경관,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해서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게 만들겠습니다. 고화도와 유달산을 연결하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 포항시 북구 서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여진일 뿐 특별한 징후는 따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3분께도 포항 지역에 규모 2.1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포항 지역에 사흘 연속으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 주 대구 시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림에 따라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경찰은 학교와 학부모, 유관관계 등과 함께 강압적 뒤풀이 전력이 있는 학교 앞에서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뒤풀이가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졸업식 후 개학 전까지 학원가와 공원 등지에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PC방, 노래방의 출입시간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파로 지난달 낙상 환자가 늘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구급 이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낙상으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89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731명보다 22.6%로 늘었고 60대 이상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는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나 관절 등이 경직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데 길까지 미끄러울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만큼 외출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지난해 그룹 연결 기준 순이익이 전년보다 5% 증가한 3,02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들의 자산 성장과 충당금 안정화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2%가 늘어난 4,1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3.7% 늘어난 3,863억 원이고 총 자산은 전년 대비 7% 늘었으며 총 대출과 총 수시는 각각 6%, 5%씩 늘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의 순찰 활동이 강화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14일 동안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경찰관 기동대 등 상설 경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 활동과 교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순찰 노선에 편입하고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같은 현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순찰을 늘리는 한편 이들 업소의 범죄 대응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대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8개 구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사탕, 과자를 제조하는 업체와 제과점 등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제품 판매 행위와 제조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그리고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41곳을 점검해 10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12회 딤프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참가 접수가 오는 5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딤프 공식 행사인 개막 축하 공연과 딤프린지 등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열리는 딤프, 즉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뮤지컬 전공 학생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뮤지컬 산업에게는 새로운 배우의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입춘이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주말 새 무척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 안동 등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또 대구와 상주, 구미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가 영하 9도, 안동 영하 11도 등 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낮 기온 역시 영하권이 계속되면서 오늘 하루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요즘 들어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에서 내려오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늘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9도, 고령 영하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2도, 김천 영하 9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문경 영하 4도, 김천 영하 3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1도, 의성 영하 17도로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영하 4도, 의성 영하 2도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 중반까지 강력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